시험 근처니까 버티는 거지, 이것도. 자, 전반사의 경우를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 전반사는 전부반사 맞아, 틀려? 틀려요. 맞아요. 전부반사 하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는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뭐가 된다고? 굴절 반사가 동시에 진행돼. 그런데 전반사는 굴절 반사가 동시에 진행돼 반사만 된다는 얘기야. 전부 반사만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전반사를 이해하려면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 첫 번째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실험을 할 건데 N1, N2라고 하는 녀석은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절대 굴절률이죠. 매질이 종류가 결정을 해. 다시 뭐가 결정을 해? 매질의 종류가 결정을 해. 만약에 얘가 유리면 얼마라고? 1.5라고 얘기했잖아요. 매질의 종류가 굴절률을 결정을 해. 매질의 종류가 뭘 결정을 해? 굴절률을 결정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물 속에서 어느 쪽으로? 공기 쪽으로. 혹은 공기에서 어느 쪽으로? 물 쪽으로 빛을 쏴볼 거야. 빛을 한번 쏴볼게. 그러면 공기에서 물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속력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빛이니까 빛은 어디서가 속력이 빨라? 공기에서가 어디서부터 빨라? 물 속에서부터 빨라.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컸다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대답을 못하면 큰일 나는데. 다시 빠른 쪽이 각도가 크고 법선과 느린 쪽의 각도가 작다고. 근데 왜 대답이 없어? 그래서 각도가 크고 작단 말이야. 그런데 동시에 뭐도 이루어진다고? 반사도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면 입사각을 변화시킬 거야. 다시 뭘 변화시킬 거야? 입사각을 변화시킬 거야. 근데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보자.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해? 공기에서 어디로 진행해? 물로 진행하죠. 그러면 N 뭐분의? 공기분의 N 뭐가 돼야 돼? 물이 돼야 되는데 얘는 물질이 결정하는 고유값이야. 입사각, 반사각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꼭 기억해도 입사각, 반사각을 변화시켜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고? N값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N값 변하지 않아. N값 변하지 않아. 안 바뀌는 상태에서 V 물분의 뭐가 돼? V 공기가 되고 람다 공기 이렇게 되지만 람다 물이 되지만 사인 세타 뭐가 된다고? 물분의 사인 뭐가 돼야 돼? 공기 쪽에서의 각도가 되지. 그러면 지금 빛은 지금 진행하는 동안 진동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색깔이 안 바뀐다고 보는 거야. 자, 어쨌든 공기의 각도를 어떻게 할 거야? 늘려버릴 거야. 그럼 세타 값이 증가하면 사인 세타 값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죠. 다시 이거 기억해둬야 돼. 수학을 모르면 이거 못 따라와. 사인 세타는 세타를 증가하면 사인 세타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 값이 각도를 변화시킨다고 해도 변한다고 해서 안 변한다고 했어? 안 변한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얘의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사인 세타가 증가하면 이 부분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지만 전체 값이 변하지 않아. 1분의 1인데 얘를 2로 바꾸면 얘도 몇으로 해야 돼? 2로 바뀌어야 되는 듯이. 알겠어요? 그래서 각도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이걸 외워야 돼. 입사각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하고 굴절각도 증가하고 굴절각이 증가하면 입사각도 증가한다.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알겠니? 그러면 다시 실험하듯이 해봐. 입사각을 증가시켰어. 굴절각도 어떻게 돼? 증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색깔 바꿔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굴절각도 증가해서 이렇게 갔어. 입사각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게 몇 도에 가깝게 증가시키는 거야? 90도에 가깝게 증가시키지. 그러면 90도에 가까운 각이 되고 굴절각도 나타나. 그럼 반사도 했고 뭐도 했어? 굴절도 했어.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사각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반사도 되고 뭐도 돼? 굴절도 됐어. 그럼 줄여볼게. 이번에는 줄여보자. 입사각을 줄이면 굴절각도 어떻게 돼? 줄어들죠.
입사각을 줄이니까 굴절각도 줄어들어. 그럼 거의 90도 가깝게 입사시키면 90도 가깝게 되는데 이때 뭐도 일어나? 반사도 일어나. 전반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실험적으로 해봐도. 알겠니? 절대로 안 일어나. 그러면 공기에서 물로 갔다는 얘기는 빠른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을 때야? 느린 쪽으로 갔을 때지. 안 일어나.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해봐야 돼? 느린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해봐야 돼? 빠른 쪽으로 한번 해봐야 돼. 그럼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은 안 돼. 느린 쪽에서 무슨 쪽으로 가볼게? 빠른 쪽으로 가볼게. 그러면은 뭐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났어? 반사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났어? 굴절도 일어났어. 그런데 각도를 증가시켜 보니까 줄이면 안 돼. 줄이면 반사 계속 일어나. 줄이면 줄여지고 더 줄이면 더 줄어들고 굴절과 반사가 다 일어나. 전부 반사해야 된다 그랬어. 알겠니? 반사만 일어나야 돼. 입사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증가시키다 보니까 입사각을 뭐 하다 보니까 증가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굴절각이 몇 도가 돼버려? 90도가 돼버려. 그럼 아직 전반사야 전반사 아니야? 전반사 아닌 거야. 알겠니? 그럼 요거보다 0.00001도만이라도 크면 어떻게 되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전부 뭐만 하더래? 반사만 하더래. 그럼 조건은 뭐야? 자, 실험은 이렇게 됐어. 자, 전반사, 전부 반사할 조건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 전부 반사를 뭘 외우셔야 된다고? 조건. 어떤 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느린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가야 돼?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돼. 빠른 매질로 진행해야 돼. 에서만 가능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하나 더 만족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돼. 입사각이 아까 전에 주황색으로 썼던 각이 굴절각이 몇 도일 때야? 90도야. 그때 이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해요? 임계각일 때는 전반사야 전반사 아니야? 전반사 아니야.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야. 다시 입사각이 다시 무슨 각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커야 돼요. 임계각은 정의가 어떻게 해야 돼?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못 외우면 큰일 나. 다시 임계각 외우세요. 외울 게 참 많아서 미안한데 외워야 돼. 입사각이 90도일 때의 굴절각. 아니,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다시 참고로 임계각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임계각이라는 단어 뜻은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자, 조건은 이렇게 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리냐? 못 풀어.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 내용을 쫙 써줄 테니까 다 증명도 해줄 거야. 암기 내용에. 암기를 다 해버리시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전반사에서 암기 뭐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암기 첫 번째 조건 몇 가지? 두 가지. 느린에서 어느 쪽으로? 빠른 쪽으로 가셔야 되고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조건 두 가지 외우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느린 매질을 절대 굴절률 값이 n값은 어떻다고 봐? 크다라고 봐. 다시 선생님 아까 전에 어떻게 썼어? n1분의 뭐야? n2는 v2분의 뭐라고 썼어? v1. 정비례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서 둘이 반대 조건이야. 굴절률 값이 크면 속력이 어떻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아까 전에 뭘 썼어? n 유리는 몇이라고 했어? 1. 몇이라고 5라고 했었고 n 물은 몇이라고 했어? 1.33. 그럼 이 값이 클수록 느리다는 뜻이야. 알겠니? 느리다는 뜻이야. 진공에서가 1.5배나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느리다는 뜻이야. 그래서 굴절률 값이 큰 쪽에서 굴절률 값이 어느 쪽으로 갈 때만? 작은 쪽으로 갈 때만 성립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입사각의 범위. 있는 사인 세타 입사각의 범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인 세타 무슨 각의 범위? 입사각의 범위. 그러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크고, 다시 뭐보다는 크고? 임계각보다는 크고, 어떻게 된다고? 90도보다는 클 수가 없죠. 응? 90도로 입사하면 굴절할까 안 할까 참고로. 90도가 나왔으니까. 90도는 굴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몇 도로 들어올 때는? 90도. 법선과 나란하게 들어올 때는 굴절하지 않아요. 속력은 변하지만. 알겠어요? 굴절하지 않아요. 굴절은 꺾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입사각이 법선과 나란하면 같은 소리가 뭐야? 입사각이 몇 도이면? 90도이면 굴절하지 못하고 직진한다고. 알겠어요? 굴절하지 못하고 뭐 한다고? 하지 못하고 직진한다. 이때 속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매질이 바뀌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근데 무슨 범위를 구하래? 사인 세타 입사각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각 항마다 뭘 곱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 사인을 곱해도 부등호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면 사인 임계각 사인 세타 C 사인 입사각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90도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이 부분이 1로 바뀌어? 얘는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 응? 응? 사인 세타 C는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잖아요? 잘 보세요. 증명을 해줄게. 느린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빠른 쪽으로 갈 때 임계각 형성되는 경우지. 굴절각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지. 얘가 세타 C잖아? 그러면 굴절의 법칙, 간단하게 쓰는 굴절의 법칙 어떻게 해야 돼? 얘는 N 어떤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고 N 어떤 매질이야? 빠른 매질이지. 잘 봐. N 느린 사인 세타 C는 N1 사인 세타 1은 N 느린 쪽 사인 세타 C는 N 빠른 쪽 사인 어떻게 해야 돼? 세타 몇 도가 돼? 90도가 되니까 얘가 몇 세트 돼? 1이 되지. 그럼 사인 세타 C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야? N 느린 것분에 뭐로 결정이 돼? N 빠른 쪽이야. N 큰 값분에 이거 큰 값이야. 얘는 무슨 값으로 떨어져? 작은 값으로 떨어져. 빠른 쪽 느릴수록 커. 구조적 값은. 그래서 얘를 뭐로 대신 쓸 거야? N 느린 것분에 뭘 쓸 거야? N 빠른 걸로 쓸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 입사각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얘 대신에 굴절의 법칙 그대로 사용하면 V 뭘 사용할 수 있어? 빠른 것분에 뭘 쓸 수도 있어요? V 느린 거 쓸 수도 있고요. 람다 뭐분에? 긴 것분에 람다 어떻게 되는 거야? 짧은 값으로 써도 돼. 그래서 공간이 적어서 여기 좀 지우고 이어서 더 써야 돼. 람다 긴 것분에 람다 어떤 거가 돼? 짧은 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외우면 얘는 무슨 법칙으로만 쓰면 돼? 굴절의 법칙으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 2번은 버리세요. 알겠어요? 1등급 맞고 싶으신 것들만 외우셔도 돼요.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번에 소수령 이때 없대. 없어요? 그럼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1등급 맞고 싶은 친구들만 공부하시면 돼요, 2번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개 정도를 적을 거야.
졸라 외울 게 많아. 졸라 외울 게 많습니다. 우리는 전반사 문제가 나오잖아? 전반사 문제가 나오면 임계각을 그려봐야 돼. 다시 뭘 그려보면서 풀어봐야 되고? 임계각을 그려봐야 돼. 문제 풀 때 뭘 꼭 그려보라고? 임계각을 그리라고. 어떻게 그려? 자, 봐. 얘가 전반사 한 대. 여기만 내도 전반사 한 대. 그럼 전반사 하면 임계각을 어떻게 그리는 거야? 내 입사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려야 돼? 작게 그리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 풀 때 빠르고 느린 걸 써주세요. 다시 뭘 써주세요? 빠르고 느린 매질 판단할 수 있는 거 자료는 다 써놓고 푸는 거야. 매질부터 판단하는 거야. 매질이 빠르고 느린 빠른 매질인지 느린 매질인지 판단하고 빠른 매질인지 가장 우선순위야. 무슨 매질인지 느린 매질인지 뭐하고 판단하고 임계각을 그려봐야 돼. 다시 뭘 그려봐야 돼? 임계각을 그려봐야 돼. 전반사 하는 상황이면 입사각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 더 작게 그리는 거고, 전반사를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그려주는 거야? 더 크게 그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전반사 하는 상황이면 입사각보다 어떻게 그려주는 거고, 작게 그려주는 거고, 전반사 못하는 상황이면 입사각보다 임계각을 더 어떻게 해주는 거야? 크게 그려주는 거야.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야. 실험하듯이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뭐 하듯이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하듯이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입사각을 증가시켜보면, 굴절각도 어떻게 그려봐야 돼? 증가되는 그림. 입사각을 뭐 시키면?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어떻게 해서 그려봐야 돼? 굴절각도 증가하고, 거꾸로 입사각을 뭐 시키면? 감소하면 굴절각도 어떻게 돼? 감소하듯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거야. 또 있어. 되게 많아. 비교가 어려우면 극단적인 비교를 할 거야. 다시 어떤 비교를 할 거야? 극단적. 비교가 어려우면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극단적인 비교를 해. 알겠니? 비교만 하면 되는 거라서 비교가 어려우면 문제 풀 때 이거 풀 때 얘기를 해줄게. 다 풀어줄 거야. 그림 다시 그려서 극단적 비교할 거야. 아이고, 5번인데. 여섯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안 중요한 게 없어서 별표 안 칠게. 두 매질이 속도차가 크잖아? 두 매질이 무슨 차가 커? 매질의 속도차가 커지잖아? 많이 꺾여. 다시 어떻게 된다고? 많이 꺾여. 뭐 상관없어. 어느 쪽이 빠른 매질, 느린 매질, 아래쪽, 위쪽 아무거나 결정해봐. 위가 빠른 매질, 아래쪽이 어떤 매질? 느린 매질. 그러면 요렇게 A에서 어디로 갔어? B로 갔어. 그러면 여기가 A 매질이고 여기는 C 매질이래. 각도 비교해봐. 여기 각도 똑같대. 누가 더 많이 꺾였어?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꺾였지. 속도차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 더 큰 거야. 이거 더 빠른 매질이야. 뭐 비교하는 거야? 속력 비교하라고 그랬었지. 다시. 누가 제일 빠른지 무슨 비교하라고? 속력 비교해야 돼. 속도차가 크잖아? 그러면 얘는 살짝만 들어 올려야 돼? 많이 들어 올려야지만 임계각도 다래?
많이 들어올려주면 인계각에 도달하지. 얘는 조금만 들어올려도 무슨 각에 도달해? 인계각에 도달해. 따라서 속도차가 크면 인계각이 작아. 다시 인계각이 어떻다고? 작아. 같은 표현이 뭐야? 속도차가 클수록 인계각이 작다? 굴절률 차가 클수록 인계각이 작다. 두 매질이 무슨 차가 클수록? 절대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가 클수록 인계각이 어떻다고? 작다. 속도차나 굴절률 차가 클수록 인계각이 어떻다고? 작다가 된다고. 또 하나, and 이거 뭐 어떻게 한다고? 많이 꺾여. 다시 뭐 한다고? 많이 꺾인다는 것도 기억해놔. 느린 에서 빨리 가든 빠른 에서 느린 쪽으로 많이 꺾인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자, 이쪽으로 진행했대. 점선 하나 그리고 1번, 2번 누가 더 많이 꺾였어? 2번. 알겠니? 많이 꺾였다는 의미를 알겠어요? 거꾸로 진행할 때도 누가 더 많이 꺾였어? 1번이 많이 꺾였어? 2번이 많이 꺾였어? 2번이 더 많이 꺾인다고. 속도차가 큰 경우라고.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 나중에 생각하고. 알겠어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7번.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많이 꺾이며, 다시, 뭐가 큰 빛일수록?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도 괜찮지. 매질이 속력이 안 바뀌면. 다시, 일수록 많이 꺾인다고. 다시 어떻게 꺾인다고? 많이 꺾이며, 즉,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누가 진동수가 제일 커?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커. 그쪽이 많이 꺾여, 진행 경로에서. 실험 결과가 그래. 알겠어요? 많이 꺾여.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속력 변화가 크다는 건데, 다시 무슨 변화가 커요? 속력 변화가 크다는 건데, 선생님, 색깔마다 속력이 다른가요? 달라요. 다시 뭐가 달라요? 속력이 다릅니다. 진공에서만 똑같은 거야. 다시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진공에서만 똑같아.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인 빛을 뭐라고 해? 백색광이라고 해. 그리고 공기는 진공에 가까워서 그냥 진공으로 봐. 알겠니? 그러면은 진공에 가까워서 진공으로 보는데 법선 사이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인 광을 무슨 광이라고 해? 백색광이라고 해. 실험해 보니까 어떻게 돼? 보라색은 많이 꺾여. 빨간색은 어떻게 꺾여? 조금 꺾여.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나눠져. 뭐야? 프리즘이 돼버리는 거야. 스펙트럼으로 나눠진다고. 알겠어요? 근데 그 현상이 왜 그렇다고? 공기에서 속력이 똑같지만 다른 매질, 여기 물속이라고 하면 물속의 속력이 똑같아? 달라? 달라. 알겠니? 그럼 누가 빨라? 누가 더 빨라? 보라색 아니야. 빨간색이 더 빨라. 각도가 클수록 빠르잖아. 각도가 클수록 빠르잖아. 각도가 클수록 빠르잖아. 여기 입사하고 똑같을 때는 각도가 어떻게 될수록 빠른 거야? 클수록 빠른 거야. 한쪽 각도가 똑같을 때만 성립하긴 하지만 각도가 클수록 빠른 거야. 누가 더 빨라? 빨간색이 더 빨라. 많이 꺾이며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많이 꺾여. 그럼 진동수가 큰 빛은 많이 꺾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어떻게 돼? 더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속력이 많이 꺾이며 속력이 더 어떻게 된다고? 더 급격히 느려져. 다 느려지는데 다 전부 다 어떻게 되는데? 느려지는데 따로 분리해서 쓰자. 두 개를 연속해 쓰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알겠어요?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어떻게 꺾인다고? 많이 꺾여요. 보라색을 방선 역진의 원리도 알아도 방선 뭐의 원리도 알아둬야 돼? 역진의 원리도 써줄게. 많이 꺾이면 임계각이 작아. 다시 뭐가 작아요? 자, 광선 역진의 원리 써줄 거긴 한데 광선 역진의 원리 빛을 거꾸로 쏘면 거꾸로 나간다는 뜻이야. 보라색 빛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 빛을 이렇게 쏘면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야.
얘는 요만큼만 들어올리면 뭐에 도달해? 임계각에 도달하지만 얘는 각도를 더 들어올리니까 임계각이 당연히 누가 더 커? 빨간색 임계각이 작아. 보라색일수록 임계각이 크다고. 다시 빨간색이 임계각이 크고 보라색 임계각이 작아. 알겠어요? 그래서 임계각이 작다라는 건 쉽게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뜻이야. 진동수가 큰 보라색이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고. 실험적으로. 알겠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 또 하나, 물속에서의 속력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누가 느리다고? 물이나 유리에서의 빛의 속력은 빨간색하고 보라색만 비교하세요. 누가 더 빠르고? 빨강이 더 빠르다고. 다시 뭐가 더 빠르다고? 빨강이 더 빠르다. 빨강이 더 빠르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진동수가 작은 게 어떻게 되다고? 더 빠르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보라색하고 비교해서.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세요. 똑같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응? 속도가 똑같지가 않아. 진공에서만 똑같다고. 다시 어디서만 똑같아? 진공이나 공기에서만 똑같아. 모르겠는 사람 적어놔. 진공이나 공기에서만 똑같다. 아홉 번째. 요거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옛날에 정리 안 했던 건데, 최근엔 정리 좀 해줘야 되겠어. 여기 지금 빛이 들어왔어. A 매질이고, 여기는 무슨 매질이야, 전부 다? B 매질이야.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 세타로 들어왔어. 입사가 뭘로 들어왔어? 근데 얘가 쭉 나올 때 여기도 뭘로 나왔어? 뭘로 나왔어? 세타로 나왔어. 응? 여기 몇 도일까? 몇 도여야 돼? 45도여야 돼. 왜? 너무 오래 걸려서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A 사인 세타 A는 NB 사인 세타 B가 계속 성립하다 보면 여기가 뭐기 때문에? 세타기 때문에 그럼 여기 둘이 각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여기하고 여기 각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하고 여기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각도 똑같은데 90도니까 45도로 떨어져. 단 조건은 이 전체가 다 무슨 매질이어야 돼? 비매질이어야 돼. 알겠니? 비매질이어야 돼. 비매질로 동일할 때야. 그러면 이제 실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매질이 똑같아. A, B, C야? C야.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 매질이 똑같대. 여기하고 여기 매질이 각도가 몇 도로 똑같대? 세타로 어떻게 된대? 똑같대. 그럼 여기는 45도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알겠니? 절대로 여기는 45도일 수가 없어요. 누가 매질이 똑같은 상태라서? A가 똑같은 상태라서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썼을 때 똑같은 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각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입사가 여기 굴절각이 여기 입사각이 되겠지? 각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45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매질에 따라서 다시 얘는 매질이 아까 전에 A, B,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매질일 때야? C 매질로 매질이 종류가 어떻게 될 때야? 다를 때고 얘는 매질이 어떻게 될 때야? 같을 때 기준이야. 문제 풀 때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 알겠어요? 전부 다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야. 아, 쓸 게 너무 많아. 씨. 옛날에 이거 안 썼는데 그냥 문제 풀 때 얘기해 줬었는데. 자, 또 자, 몇 번까지 썼니? 9번까지 썼죠? 10번 쓸게요. 이거 9번이잖아. 10번 쓸게요.
Imax라는 값이 있어요. 다시 뭐가 있어요? Imax. 영어관도 아니고 Imax라는 값이 있는데, 코어랑 클래딩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광섬유라는 걸 통해서. 다시 뭘 배웠어요? 광섬유. 광섬유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겠지만, 자, 일단 광섬유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 무조건 느린 매질은 누구야? 코어야. 알겠니? 무조건 코어로 결정돼 있어. 다시 광섬유에서 광섬유 안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코어하고 뭐가 있어요? and 클래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무조건 무슨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고 얘가 무슨 매질이야? 빠른 매질이고 얘는 n값이 어떤 매질이야? 큰 매질과 n값이 어떤 매질로 결정되어 있다고? 작은 매질로 결정되어 있어. 자, 이 상황에서 Imax를 볼 거야. 그림을 그려놓을 거야. 안쪽을 뭐라고 해? 코어, 바깥에 둘러싸인 부분을 뭐라고 해? 클래딩이라고 해. 다시 얘는 코어고 얘는 n값이 어떤 매질이야? 큰 매질이고 느린 매질이고 얘는 바깥쪽에 무슨 매질이야? 클래딩이라는 매질이야. 클래딩은 어떤 매질로 되게 돼 있어? n값이 어떤 매질로 되어 있다고? 작은 매질로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공기거든요. 공기 중에서 코어 쪽으로 딱 빛을 쏴줘. 그럼 여기가 무슨 선이 결정이 되는 거야? 법선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입사각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딱 튕겨 나오더니만 여기서 무슨 반사했대? 전반사했대. 여기는 반사도하고 굴절도 할 수 있어. 반사도하고 굴절도 하는데 그건 안 그려줘. 여기서 무슨 반사했대? 전반사가 일어났대. 그러면 이때의 유의 값을 세타 i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해? 세타 i. 단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면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세타 i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각도를 점점 크게 해주면, 점점 각도를 어떻게 해주면? 크게 해주면 입사각을 크게 해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현재 나타날 수도 있어? 임계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이 각도가 무슨 각이 돼? 점점 줄어들면서 무슨 각이 결정이 돼? 임계각이 결정이 됩니다. 임계각 세타 뭐라고 해? C. 그러면 임계각이니까 뭐하고 뭐가 동시에 일어나? 굴절과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겠지. 그러면 요때의 요 입사각을 Imax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해? Imax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 각도가 공기하고 코어 사이 각도가 작으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 여기가 눕기 때문에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얘 각도를 점점 어떻게 해주니까? 점점 어떻게 해주니까? 크게 해주니까 점점 요 각도도 어떻게 돼? 줄어들기 시작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생겨. 그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직전이 사실 그 바로 직전이 Imax야. 그래서 세타 I라는 뜻은 이런 뜻이야. 클래딩과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서 I라는 뜻은 말이 되게 길어. I라는 단어 뜻이 굉장히 길어요. I라는 단어 뜻은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입사각이야? 공기와 누구 사이의 입사각? 코어 사이의 입사각이야. 한마디로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야지 I를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전반사가 안 일어나면 세타 I라고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타 I라는 값이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얘를 점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전반사가 일어나다가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직전까지가 뭐가 된다고? 직전인 순간이 I 뭐라고 해? max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광섬유 코어 클래딩 사이에서 광섬유 코어 클래딩 사이에서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뭘 크게 하면 굴절률 차이를 크게 해주면 다시 클래딩 사이에서 코어와
광섬유에서 코어와 뒤에 지울게. 클래딩 사이 굴절률 차이를 크게 해주면, 속도 차를 크게 해주면, 속도 차 혹은 굴절률 차. 어떻게 해주면? 크게 하면, 첫 번째, 임계각은 어떻게 될까? 이 둘 사이의 임계각. 아까 좀 외웠던 거야. 써준 거야. 찾아봐. 작아져. 임계각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누구와 누구 사이 임계각? 코어와 클래딩 사이 임계각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Imax는 어떻게 될까? 커져요. 또 하나, 속도차를 크게 하면, 혹은 또 하나가 더 있어. 진동수를 어떤 빛을 사용하면 큰 빛을 사용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진동수가 어떤 빛을 사용해도 큰 빛을 사용해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서 푸세요. 이 복잡한 해석을 시험 때 한다고? 에이, 불가능이야. 그냥 외워서 푸는 거. 알겠어요? 반대되는 상황을 거꾸로 외우지만 않으면 무조건 맞아요. 알겠어요? 자, 11번. 광선역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시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광선역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여 입사각을 때로는 몇 도에 가깝게? 90도에 가깝게 입사시키면 굴절각이 임계각이 된다. 뭔 소리야? 잘 들어. 봐봐. 여기서 빛을 쐈어. 그 다음에 꺾여가지고 여기서 뭐 했어? 뭐 전반사가 이루어졌어. 다시 여기서 쏴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 입사각으로 쐈더니만 여기서 무슨 각이 결정이 되고 굴절각이 되고 여기서 무슨 반사가 일어났어? 전반사가 일어나서 이제 갔어. 그런데 신기하게 85도로 쏘래, 개새끼가. 몇 도로 쏘래? 85도로 쏘래. 85도 입사각이 커졌네. 굴절각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기 임계각을 주고 판단하네. 그럼 아예 85도 애매한 각으로 쏴, 90도로 쏴버리는 거야? 90도로 쏴버리는 거야? 광선역진을 이용하여는 아니겠다, 이거는. 90도로 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무슨 각이 결정이 돼? 임계각이 결정이 돼. 임계각이 결정이 되는데 임계각이 주어져 있으면, 다시 뭐 하고 있으면? 주어져 있으면 이때 각도 판단할 수 있지. 그럼 이때 임계각하고 이때 임계각 어떻게 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반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전반사가 여기서 전반사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이런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근데 광선역진의 원리 이용하는 건 아니네, 이거는. 이거 말고도 이거는 아니다. 이용하는 뺄게. 쏘리. 입사각을 몇 도에 가깝게 입사시키면? 90도에 가깝게 입사시키면 굴절각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임계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몇 도에 가깝게 입사시킨다고? 그래서 90도에 가깝게 입사시켜버려야 돼. 근데 이게 광선역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쓴 거고 12번 그냥 광선역진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광선역진의 원리 내비두자. 야, 각도 판단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중간에 끼인 매질 판단. 다시 무슨 매질 판단? 끼인 매질이 있을 때 끼인 매질이 있을 때 경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봐봐. 여기 A 매질이고 여기 무슨 매질이야? B 매질이고 다시 무슨 매질이야? A 매질이지. 누가 껴있어?
B가 껴있고 양쪽은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갈 때는 거꾸로 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가고 이때 법선과 이루는 각도 여기랑 여기 각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여기도 그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무조건 똑같아요. 그럼 요거 끼임 매질이 있을 때 요거 판단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때도 A, B, C, D, A 매질이야. 양쪽에 뭐가 돼? A가 똑같죠? 이때 이 각도하고 이때 이 각도는 어떻게 될까? 같아요. 끼임 매질이 몇 개가 껴있든 상관없이 양쪽 끝에 매질이 같으면 여기 각도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같게 돼 있습니다. 이거 증명하려면 에너사인 세타원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할 거야. 알겠어요? 자, 나머지 패턴의 문제에 더 필요한 내용들은 또 정리해서 니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외우고 풀어야 돼. 그냥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양쪽 끝에 어떻게 돼야 돼? 같기만 중간에 어떤 매질이 껴있든 상관없다고. 무조건 각도 똑같아. 알겠어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라고 알려준 거야. 아, 힘들어. 벌써 지치면 어떡하니? 어떡하지? 오히려 안 졸려요? 제 시험 때만 되면 진짜만 다가오부터 이러네. 또 남들 다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 이어지지 않는다고? 다 따로따로야. 상황마다를 다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외워져. 선생님 문제 푸는 걸 봐야지 외워져? 봐야지 외워지는 거야. 그냥 써놓고 지금 따라오는 거야, 니들은. 일단. 알겠어요? 써놓고 따라오세요. 아니야. 외우면 쉬워. 외우면 빨리 풀어. 다시 뭐 하면 빨리 푼다고? 외우면 빨리 푸는데 내가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 니들 더 쉬울 거야, 분명히.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거 엇각이어서 어차피 아니, 에너사인 세터원으로 원래 증명해야 돼, 계속 써서. 증명하는 건데, 그럼 다 지워져. 근데 귀찮아서 그냥 증명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넘어간 거고. 자, 쉬운 문제들 좀 풀면서 리프레시 좀 하자. 너무, 막 이렇게 내용 정리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쉬운 문제 한 10분 정도만, 10분, 15분 정도 풀고, 잠깐 10분 정도 풀었다가 쉬었다가, 어차피 우리는 11시 넘어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응. 자, 봅시다. 1번부터 잠깐 볼까요? 쉬운 문제로 보이는데, 몇 페이지야? 220페이지. 1번. 동일한 단색광 P에서, 이렇게 쐈어. 그러면, 여기서 입사각 동일하네. 그러면 각도를 뭘로 보는 거야? 숙력으로 보는 거야. 다시 각도를 뭘로 보는 거야? 숙력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 써놓은 내용이야. 그냥 각도를 숙력으로 보라고. 뭐 빠른지 늦은지 판단하는 각도를 숙력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30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65. 얘는 30이면 뭐이라고 봐도 돼? 60. 그럼 누가 제일 빠른지 느린지 결정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지. 각도가 여기 30으로 주었어? 15도로 주었어? 15도로 주어지고 여기는 뭐 어떤 X라는 각도로 주어졌어. 그럼 뭐 써야 돼?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 N1 사인 세타 2는 N2 사인 세타 2를 써가지고 이때 이 A와 B의 속력을 비교해야 돼. 이건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골치 아파. 하나의 각도는 무조건 어떻게 됐을 때만 그걸 써먹는 거야?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만 써먹는 거지 동일하지 않을 때 써먹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속력이 누가 제일 빠른지 느린지 써놓고 풀어, 선생님은. 알겠어요? 굴절이든 전반사든. 누가 제일 빨라? B, 그 다음에 제일 빠르니까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N값이 어떻다고 보는 거야? 크다라고 보는 거야? 작다라고 보는 거야? 작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무조건 반대로 써주면 돼. 알겠니?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푸는 것만 잘 보시면 된다고. 쉽다고.
어떻게 하는지 패턴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B에서 A로 갈 때 빠른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어? 빠른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어? 느린 쪽으로 갔지. 전반사 해 못해. 전반사 조건이 뭐야? 느린 쪽에서 빠른 쪽이어야 되고 인격보다 커야 되는데 벌써 첫 번째 조건이 틀리면 틀린 거야. 그럼 얘는 뭐하고 뭐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굴절과 반사가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가 돼야 돼.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나는 이걸 판단해 써놓고 그냥 읽어? 써놓고 읽는 파이터로 가.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속력하고 굴절률 반대된다는 거 써놓고 푼다고. 뭐 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럼 굴절률은 누가 크다? C가 더 커야지. 근데 B가 더 크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고, P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누가 커? A, B 중에서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또 틀렸네. 나에서 P에서 A로 굴절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느린 쪽이니까 소리 잘못 그렸네. 이렇게 꺾여야지. 그치?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가 되셔야 돼. 잘못 그렸어. 느린 쪽이니까 법선과 이루각도 어떻게 그렸어야 돼? 작게 그렸어야 돼. 그리고 여기 반사각은 어떻게 돼야 돼? 입사각이랑 같게 그렸어야 돼. 니들이 그려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내가 지금 까먹을까봐 지금 정리해 줄게. 너희들 겉보기 깊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무슨 깊이가 있어요? 겉보기 깊이라는 게 있는데 물속에 누가 있어?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치? 내 눈은 물고기를 보는 거야? 물고기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내 눈으로 들은 빛을 보는 거야? 빛을 보는 거야.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내 눈에서는 착시 현상이 벌어져. 실제로 착시 현상이 벌어져. 그러면 물고기는 어디 있어 보여? 이렇게 원래 있는 높이보다 수면보다 어떻게 돼? 더 표면에 가깝기. 깊숙이 있어?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 그럼 내 눈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럼 물고기를 작살로 잡으려면, 다시 뭘로 잡으려면? 작살로 잡으려면, 작살을 내 보이는 대로 찔러야 돼? 아니면, 내 눈에서 착시 현상이니까, 더 물속에 어떻게 찔러야 돼? 깊숙이. 그리고 내 몸 어느 쪽으로? 가까이. 내 몸 가까이 어떻게? 깊숙이 찔러야 됩니다. 알겠어요? 얘는 무슨 깊이야? 실제 깊이고 얘는 무슨 깊이라고 해? 겉보기 깊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겉보기 깊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도 있는데 니네 학교는 수능 문제 패턴이니까 안 나올 거야. 알겠어요? 킬러야 이거. 되게 킬러. 되게 어려워요. 개념만 외워두세요. 다시 작살로 물고기를 잡고 싶어. 어떻게 해준다고? 내 몸 가까이 깊숙이. 외워. 다시 어떻게 깊숙이? 내 몸 가까이 깊숙이. 적어놔. 작살로 물고기 잡으려면 내 몸 가까운 쪽이 어느 쪽으로? 더 깊숙이 찔러야 된다. 그럼 레이저 총을 쏘면 광선 역진의 원리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 꺾여서 줘.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쏴줘야 돼. 내 몸 가까이 깊이야 보이는 대로 쏴주는 거야? 보이는 대로 쏴줘야 돼.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답이 뭐냐 이거? 물 밖에서 보이는 물고기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수면에 가깝다. 이는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속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빠름으로. 그렇죠? 공기에서 빠르죠. 빛이 뭐하여? 굴절하여. 그럼 답은 4번이지 뭐. 걸어주는 문제지. 4번 잠깐만. 여기 있는 3번 문제에서 애들이 이거 판단 못 하는데 이거 법선을 여기 중심이라고 한다. 부채꼴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다 뭘 그려? 법선을 그리는 거야. 다시 무슨 선 그리는 거야? 법선 그리는 거야. 그러면 1번 각도가 커, 2번 각도가 커? 이걸 고민하는 미친 인간들이 많아. 잘 봐. 야, 1번 각도가 커, 2번 각도가 커.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선생님이 어떻게 비교하라고 그랬어? 극단적인 비교를 하라고 했어. 다시 어떤 비교를 하라고? 극단적인 비교. 얘는 더 밑으로 가면 그냥 밑으로 그려주면 되고 얘는 더 어떻게 그려주면 돼? 더 위로 그려주면 되지 않아? 그러면 극단적인 비교를 하면 얘는 각도를 비교를 해보면 요 각도가 커, 이 각도가 커. 1번이 커, 2번이 커. 1번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비교를 하라고 했어? 극단적인 비교를 해서 빨리빨리 풀라고. 알겠어요? 크고 작은 걸 판단하는 거지. 누가 몇인지 그거 왜 중요한데? 알겠어요? 극단적인 비교라는 의미를 알겠니? 극단적인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입사각이 큰 각도고 여기는 어떤 각도야? 작은 각도야. 그럼 작은 각도에서 전반사를 했대 못했대? 전반사 했대. A에 도달한 빛은 뭐 했대요? 전반사 했대. 그러면은 전반사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 무슨 각을 그려라? 임계각을 그려라. 제발 굴절하고 전반사 나오면 임계각도 그리는 연습을 해. 그러면은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반사니까 요 각도가 무슨 각이야? 임계각. 45도보다 작은 요 각도가 무슨 각이 돼야 돼? 임계각이 돼야 되겠죠. 다시 법선이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도.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이 각도는 45도인데 임계각은 그거보다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임계각하고 여기서 임계각은 똑같아. 매질이 종류가 임계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려면 그것도 적어놔. 다시 매질이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임계각도 바뀌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임계각하고 여기서 임계각이 어떻게 돼? 같지. 그럼 여기서 전반사 했으면 더 큰 입사각이니까 당연히 전반사를 해야 한다. 어려워요? 확대해서 풀어줄게요. 아, 진짜. 이만큼 크면 됐지? 자, 봐. 얘는 입사각 세타 1이야. 알겠어요? 얘는 입사각 세타 몇이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얘는 무슨 선이야? 법선. 그럼 얘는 전반사를 했대.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좁아져야지만 돼. 세타 C라고. 그러면 얘 각도는 몇 도라고 볼 거야? 그냥 숫자로 보세요. 얘 각도가 몇 도라면? 45도라고 보면 얘 각도는 한 60도 정도 돼 보이지 않아? 그럼 이 각도는 몇 도로 잡을 거야? 30도.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된다고? 30도. 그러면은 세타 C가 30도보다 세타인 30도보다 입사각이 더 크니까 전반사 했지. 여기도 30도보다 크니까 무슨 반사를 해야 돼? 전반사를 해야 된다. 전반사 조건이 뭐야? 느린 에서 어느 매질이어야 돼? 빠른 매질이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여야 된다고?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야 된다고. 임계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고.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거야,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4번 니들이 풀어. 힘들어, 목소리 커져가지고. 똑같은 문제지, 뭐. 지금까지 했던 기본 패턴이야. 뭐부터 결정해야 돼? 느리고 빠른 매질. 느린 쪽에서 어느 쪽이어야지만 전반사 하는 거야? 빠른 쪽이지. 그럼 여기다 뭐 여기는 무슨 매질? 빠른 매질. 그럼 n값이 얘는 어떤 매질? 큰 매질. n값이 어떤 매질? 작은 매질.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느린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빠른 쪽으로 가야지만 지금 외워.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외우라고 지금. 이해가 필요 없다고. 전반사는 느린에서 어느 쪽으로 갈 때만 일어난다고?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난다는 거 지금 외우라고. 뭘 증명해? 증명은 외워야 되는데. 그럼 느리는 n값이 어떻다는 것도 외워? 크다는 거 외우고 빠르면 n값이 어떻다는 거야? 작아. n은 굴절률이야. 알겠니? 그럼 굴절률은 누가 더 커? 1이 크지? 맞네? 그럼 여기서 전반사 했어 못했어? 했다고 분명히 문제 속에 써있어. 그러면 여기서 전반사 했으면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전반사 했어 못했어? 했지. 얘는 지가 알아서 극단적으로 비교가 됐네. 그렇지 않아요? 인계각 그려보면 인계각 이만큼이고 인계각 이만큼이라서 훨씬 크잖아. 전반사 했겠죠? 디귿 내용 뭐니? Y는 S에서 전반사 한다 라고 되어 있어. Y는 S에서 전반사 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X는 R에서 전반사 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X는 R에서 전반사 했어? 못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슨 각 그려보면 법선 그려보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어떻게 돼? 같아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가 전부 다 어떻게 돼? 같아요. 그러면 느린에서 빠른 매질로 여기서 전반사 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각도로 갔기 때문에 무슨 반사야? 전반사지. 이건 모르는 친구의 수학이 문제야.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알겠어요? 수학적인 문제야. 얘랑 각도가 지금 똑같죠?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어떻게 되니까? 같이 중심에서 그려보면 무슨 변삼각형이 만들어져?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또 어떻게 돼? 같이 느린에서 빠른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입사각이 똑같잖아. 그럼 전반사 있으면 전반사 한다가 되는 거지. 전반사 합니다. 못 알아듣는 건 수학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전반사 문제를 30분 이상 풀어야 돼. 와, 오늘 그럼 11시 반 넘어서 끝나겠는데? 집에다 문자 다시 해야 되겠다. 니들 11시 반 넘어서 끝난다고. 안 그러면 일찍 끝내줄 수 있어. 다음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어. 근데 남는 시간에 문제를 더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는. 어디 나갔다 올 사람도 빨리 나갔다 와. 지금 문제 풀었던 거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 이 문제. 주영이 이해 됐어, 안 됐어? 너 못 알아들었지? 입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입사가 뭐야?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들어오는 게 입사각 아니야? 들어오는데 그게 뭐랑 같이 돼야 돼?